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바대로 내가 태국을 여행을 갈 건데 자유여행으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패키지로 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한테 이런 쪽이 좋다, 이런 쪽이 나쁘다, 그리고 패키지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 내가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거리낌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자유여행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만큼 내가 자유여행으로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그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 특히 태국을 갔을 때 그 여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패키지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이라면은 자유여행으로 이제 태국을 가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긴 해요. 하지만 이제 무조건 자유여행을 추천드릴 수도 없는 게, 태국은 대중교통이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려고 하면은 특히 대도시 조금만 벗어나면은 정말 대중교통이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타기도 힘들고 어디서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흥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스케줄을 짜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태국 여행 스케줄 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일본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가 구글맵 같은 걸 해가지고 일정을 짜보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태국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여행을 무조건 추천드리기는 다소 좀 어려워요. 특히 여행 초보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은 짧은 시간 내에 내가 태국을 많이 즐길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인 패키지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태국은 패키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패키지로 가시는 것도 많이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 이제 의심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볼까 해요. 당연한 거지만 패키지로 가시게 되면은 일정표를 가장 잘 보셔야 됩니다. 일정표에 많은 게 숨어 있어요. 특히 이제 일정표에 뭔가를 기재를 했는데 안 했다거나 혹은 기재하지 않은 걸 했다거나 하면 나중에 컴플레인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표를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겠죠, 여행에 대해서. 하지만 설명하는 사람들이 다 천재거나 모든 걸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표에 대한 거를 일부 빼먹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표 자체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그 설명해 준 사람도 어느 정도 면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여행을 가는 사람이 먼저 일정표를 잘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일정표를 잘 보고 왔어. 근데 거기에는 써있지 않은 자유시간을 이제 가셔가지고 가이드한테 난 자유시간 가고 싶은데 패키지로 와가지고 자유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가이드는 일정표에 자유시간 없는 거 안 보시고 오셨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표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패키지의 경우, 특히 태국 패키지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흔히 단독 가이드라고 하죠. 단독 가이드가 같이 온 팀들만 꾸려서 가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상품 자체에 단독 가이드라고 써있는 상품, 아까 일정표 같은데 써있는 상품이라면은 그 가이드는 우리 팀만을 위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특히 패키지의 경우 인원이 많다면 단독 가이드로 운영될 경우가 많겠지만 2명에서 4명 정도 여행 갔다고 한다면은 한 10명을 채우기 위해서, 한 20명을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팀을 꾸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뭉쳐야 뜬다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서도 이제 태국 이야기 나올 때 보면은 한 팀만 간 게 아니잖아요. 한 가이드가 3팀, 4팀 정도를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불편하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일정을 이야기하실 때 아니면 일정표를 보실 때 단독 가이드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태국 상품은 단독 가이드가 많진 않아서 이 부분도 염두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팀과 엮여서 가는 게 좀 껄끄럽다 이러신 분들이라면은 일정표를 잘 살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일정표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는 또 2가지 부분이 더 이야기 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옵션인데, 옵션의 경우에는 패키지의 꽃이라고도 많이 불리우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표에 어떤 일정이 쫙 써 있어요. 근데 가이드가 딱 갔을 때 우리가 여기 와서 만약에 바다를 갔어요. 바다를 가가지고 스노클링을 해야 되는데, 이왕 오신 김에 스노클링만 하실 게 아니고 스킨스쿠버라든지 저기 보신 패러세일링 같은 걸 해보실 수도 있지 않겠냐 하면서 제안을 줄 수 있죠. 제안을 하면서 이걸 하게 되면은 아마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는 투어를 갖다가 보통 옵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단순하게 투어에만 옵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옵션 같은 경우에는 투어에도 있을 수도 있고 마사지의 퀄리티를 올리는 거일 수도 있고 특히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음식의 퀄리티를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키지를 갔을 때 패키지 상품가가 낮은 상품들 있죠. 예를 들어서 방콕 파타야를 갔어요. 방콕 파타야를 갔는데 패키지 상품가가 약 한 50만 원 정도 선에 책정이 되어 있다 한다면은 대부분 옵션이 다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이 차 있어요. 스노클링 다 공짜고 다 들어가 있지만 가게 되면 100% 가이드가 이거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저거 해보시면 어떠실까요?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우리 하나투어 같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정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작은 회사들일수록 일정표에 옵션 이야기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했을 때 내가 한번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추가 투어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투어할 때 돈이 드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 상담사가 먼저 꺼낼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그래서 이번 우리 여행에는 이런 게 옵션으로 들어가니까 추가로 얼마 정도 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옵션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원대 상품을 보셨다 하신다면은 한 여유롭게 한 80만원 정도에서 90만원 정도 챙겨 가셔가지고 내가 옵션 한두 개 정도 더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옵션들이 한 번에 일정표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가가 80만원, 90만원을 뛰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 번에 더 많은 걸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옵션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자유시간은 그만큼 점점 짧아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저렴한 금액대 상품을 고르시고 그 중에서 옵션은 내가 강요받지 않고 내가 선택을 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예전처럼 가이드가 옵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강요 잘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옵션에 대한 부분은 강요를 하는 가이드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옵션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동안 내가 할 게 없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태국까지 와가지고 내가 패러세일링 한번 안 타보면 좀 그렇지 않겠어? 좀 섭섭하지 않겠어? 이런 마인드 때문에 옵션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거부감은 안 가졌으면 하고요. 이왕 우리가 해외여행을 그렇게 자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부분은 한두 개 정도, 전 많이 더 말씀 안 드려요. 한두 개 정도는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은 드리곤 합니다. 그래요. 뭐 옵션은 이렇다 치더라도 이제 패키지 하면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죠. 두 번째, 바로 쇼핑에 대한 부분인데요. 쇼핑의 경우에는 일정표에 무조건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핑이 일정표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가이드가 뭘 팔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쇼핑몰에 데려갔다거나 이런다면 이거는 또한 컴플레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하나투어 같이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쇼핑몰에 가는지까지 일정표에 기재해 놓는 경우들도 꽤 있지만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쇼핑을 갑니다 정도만 기재를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곳을 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쇼핑센터를 간다고 하면 10종 팔고 무조건 라텍스 샵은 가게 될 거고요. 라텍스 샵 이외에도 뭐 보석, 잡화 뭐 이런 것들 많이 가는데요. 쇼핑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가이드들이 쇼핑센터에서 물건 안 사면은 우리 월급도 안 나온다, 돈도 먹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은 그런 가이드가 많이 줄었어요.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분명히 어딘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가이드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쇼핑에 대한 강요의 부담감은 없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샵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 샵의 그 직원들의 말빨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샵들 가보시면은 한국인 직원들이 꼭 한 명씩 있는데 홀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혹해가지고 내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이제 자제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이 물건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 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쇼핑 물건을 사왔을 때 나한테 꼭 도움이 된다거나 사도 도움이 안 되더라도 쓸 수 있겠다 이런 물건들은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라텍스가 대표적이죠.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싼 물건이란 이런 문제보다는 몸에 안 좋은 뭔가가 나온다 해가지고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가게에서 다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요즘 그거 잘못 두드려 맞으면은 이제 그 가게 자체의 존폐 여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적인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됐을 거예요. 뭐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잘 없어졌을 텐데
대신에 라텍스 자체 금액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그래요. 라텍스는요, 사오면은 일단 편하긴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 크게 후회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너무 비싸게 사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뭐 필요하다 싶으시면 비계나 간단한 것들 정도 사시는 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효도를 한답시고 이제 부모님 선물로 이불 사시거나 이런 것들도 괜찮긴 하지만 라텍스는 그래도 태국에서는 좀 알아주는 그 특산품이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잘 보셔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사서 후회되는 품목은 아니긴 하죠. 쇼핑하실 때 보석이랑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화장품이 많이 많은데 화장품은 그때 샘플 잠깐 써보는 것만으로는 내 피부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잠깐 샘플 써보는 걸로는 티가 안 나던 게 한국에 사갖고 들어와가지고 화장품, 특히 진주 화장품 같은 거 많이 팔거든요. 그걸 썼더니 피부 트러블이 막 나기 시작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뭐 3분의 1이나 뭐 4분의 1 정도 썼기 때문에 반품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걸 구매하실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보석 같은 경우에도 보석 자체 원가는 이제 태국이 훨씬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가공비까지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국내에서 보석을 사는 거나 태국에서 보석을 사는 거나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또 가가지고 또 인터넷 보시면서 시세 체크하시고 이러진 마시고, 보석은 내가 진짜 필요하지 않으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뭐 여행사에서 일을 해봤지만 추천 많이 안 드렸어요, 보석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그 쇼핑을 하실 때 좀 넓은 안목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살만하죠. 이제 지인들 조그만 선물들 뭐 기껏 해봐야 10,000원, 20,000원짜리 이런 것도 이제 갔다 와가지고 뭐 회사에 굴린다거나 이럴 때는 자파점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쇼핑은 이런 데도 가고 저런 데도 가고 하겠지만 쇼핑 같은 경우에 무조건 현혹되지 말고, 이게 가이드가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샵의 직원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현혹되지 말고 내가 필요하면 사는 거고 필요 없으면은 과감하게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안 산다고 해서 무한을 주거나 건 예전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넓은 안목을 보고 이게 필요하면 사시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그냥 패스,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옵션이랑 제가 쇼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해외여행을 즐기기 좋다, 좀 재밌게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옵션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을 드려요. 다 하진 마시고 그 중에 2-3개 정도 딱 해보셔가지고 평균 상품가보다 한 30% 정도 돈을 더 챙기셔가지고 옵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쇼핑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은 안목으로 내가 필요하면 사는 거고 필요할 때는 안 산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하셔서 패키지 선택하실 때 이런 거 다 웬만하면 일정표에 써있고,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상품을 오프라인으로 여행 상품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상담사한테 이런저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상품은 쇼핑이 있습니까? 이 상품은 옵션이 있습니까? 있다면 내가 얼마 좀 챙겨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설명을 좀 원한다면은 상담사들이 그런 얘기 다 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행 상품을 그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매를 따로 하신다, 뭐 요즘 쿠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티몬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정표가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웬만하면 쇼핑에 대한 것들, 옵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쓰여 있긴 하지만 TV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빨리 넘어가요. 일정표도 보여주긴 하는데 정말 빠르게 쇼핑이나 옵션 부분이 확 넘어가요, 작은 글씨로. 그렇다 보니까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나는 쇼핑이나 옵션에서 생각도 안 하고 갔다가 웬걸 가보니까 뭐 쇼핑센터 4군데 들리고 옵션도 막 여러 개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홈쇼핑을 볼 때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자막 같은 걸로 진짜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쇼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가지고 여행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저는 상담사한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고 여행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는 편이긴 하죠. 대신에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뭘 하기에는 시간들도 많이 모자라고 하니까 인터넷 같은 걸 활용하실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들여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